지금 보시는 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어떤 방의 램포트예요. 위에는 꽂혀 있죠? 밑에가 비어 있는데 사실 얘는 지금 살아있는 포트예요. 여기다가 컴퓨터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 쓸 수 있죠. 저는 이제 모든 사무실에 포트를 살려놨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아마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KT 기사님이 처음에 설치할 때 어디서 인터넷 쓰실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뭐 방 한 개 아니면 두 개 거기만 살려놨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살아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놓고 새로 내가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사 불러야지. 2만 원 출장비 주고 그 방을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꿔보자. 우리 집안의 모든 방에서 꽂기만 하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방방마다 인터넷 살려보자. 사람 부르면 돈 들잖아.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모든 방에 인터넷을 살리려면 모뎀과 공유기 그리고 허브의 기능과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모뎀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모뎀이에요. KT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뎀인데 KT기가 UTP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주로 사무실이나 뭐 상가 또 아파트 빌라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모뎀이고요.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여기에 기가 파이버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뒷면을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케이블이 하나 꽂혀 있는데 얘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신 라인인 거예요. 근데 얘가 랜선이랑 뭐 똑같은 랜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인터넷선을 UTP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가 UTP였던 거고 랜 1부터 랜 4까지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아무 데서나 한 군데 꽂으면 그냥 인터넷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얘는 모뎀이고요. 모뎀은 이 인터넷 라인에 꽂히는 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선이다.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기가 5라고 돼 있죠. 얘도 모뎀입니다. 아까 보신 기가 UTP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죠. 차이점은 기가 UTP는 이 자리에 즉 인터넷 입력으로 UTP 케이블이 들어갔는데 얘는 광 케이블이 들어가죠. 얘는 아무튼 기가 UTP나 기가 5 모두 모뎀이죠. 오늘 하는 모든 설명은 전부 KT 기준이에요. 제가 KT를 쓰기 때문이죠. SK나 LG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원론적인 내용은 통신사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KT 기준이다. 그리고 모두 유선 기준이에요. 무선, 즉 와이파이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건 다 유선 인터넷 기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모뎀. 모뎀이 도대체 뭔데? 모뎀 하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PC 통신할 때 내장형 모뎀이었죠. PCI, 뭐 이게 PCI 슬롯이죠. 컴퓨터에 꽂는 슬롯이고 그래서 거기다 꽂는 내장형 모뎀이다. 여기 이제 전화선 꽂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얘는 외장형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꽂는 방식이 아닌 외장형 모뎀인데 이거 엄청 비쌌던 기억나요. 이 로보틱스 이 회사 거.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PC 통신을 위해서 썼다. PC가 통신하기 위해서 통신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 나무위키의 모뎀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을 위한 변복조 장치. 통신을 위한까지는 알겠어. 근데 또 이건 무슨 말이래. 변조라는 건요. 조를 바꾼다는 뜻인데 뭐 노래 왜 장조, 단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조를 단조로 바꾸면 그게 변조예요. 보통 이제 컴퓨터 통신에서 쓰는 변조라는 거는 요쪽 요 DAC, ADC 이런 이야기인데 디지털 아날로그예요. 말하는 거는 아날로그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 1 다 디지털이죠. 근데 옛날에 디지털 컴퓨터 내용을 뭘 타고 보내요? 전화선을 타고 보내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건 DAC고 반대는 ADC죠. 변조는 요렇다. 그러면 그 반대가 복조야. 변조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복조란 말이죠. 디모듈레이트고 DAC에 대한 반대는 ADC일 거고 ADC에 대한 반대말은 DAC고 이런 내용이고요. 모듈레이트의 MOD, 디모듈레이트의 DEM 따서 모뎀이 된 거예요. 되게 성의 없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PC 통신 시절에 아주 전통적인 모뎀의 정의라면 요즘에 인터넷 시대의 모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ISP,
KT 같은 통신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통신사가 개별 가입자한테 IP라는 거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이건 또 뭐냐? 계속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IP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IP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소입니다. 통신, 여기서 통신은 뭐 인터넷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인터넷을 위해 개별 기기, 결국 컴퓨터예요. PC. 요즘은 이제 뭐 프린터도 인터넷 연결하고 이런 게 많지만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돼요. 통신을 위해 컴퓨터가 각자 가지는 주소다. 뭐 이 주소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92.168.0.1.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PC 화면에서 커맨드 창, 그 도스 창 아시죠? 커맨드 창을 여신 다음 ipconfig라고 쳐보세요. ipconfig. 그러면 10명 중에 한 5분은 이 주소가 보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주소다. 이런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주소인 거예요. 그 IP를 통신사가 개별 가입자한테 주는 거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모뎀이다. 통신사는 이 기본적으로 한 개의 IP만 제공을 해요. 우리가 뭐 인터넷 가입을 할 때 주소 하나당 요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보신 화면인데 이 모뎀 뒷면에 보면 포트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요 포트 하나당 IP가 하나씩 부여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요거 하나당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 3만 원 낸다 그러면 저거 하나 쓰는 요금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포트가 많으니까 내가 세 군데 다 꽂아서 컴퓨터를 쓰고 싶어.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2개 정도까지는 써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거 4개 다 꽂았어도 특별하게 요금 부과를 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만 허용합니다. 자, 그 경우, 즉 하나만 허용하는 경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KT에서 이제 들어오고 요게 그 인터넷 선이었죠. 그리고 포트가 있는데 포트 하나에 컴퓨터 한 대를 물렸어요. 우리 집에 통신 장비, 즉 컴퓨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자취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집 주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3층짜리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 빌딩 이름은 베테우스 빌딩. 이제 새로 건물을 세웠으니까 주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연희동 53-7번지라고 주소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러면 뭐 우편물을 나한테 보낼 때 그냥 53-7번지 하면 되겠죠? 내가 받을 거니까. 다른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사무실이나 뭐 집이나 이렇게 컴퓨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트를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뭐와 같냐면 개별 기기당 한 개씩의 주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포트는 각각 IP 주소를 준다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베테우스 빌딩이 3층이라고 했는데 3층이 이제 1층, 2층, 3층을 각각 주소를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1층은 7번지, 2층은 8번지, 3층은 9번지 이렇게 따로 해도 돼요. 뭐 실제 우리 생활은 그렇죠.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 주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바꿨을 때는 IP당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 그림에서 보면 1개, 2개, 3개잖아요. 그러므로 요금도 3배. 조금 그렇죠. 요즘 뭐 3개가 다 뭐예요. 집에 다 스마트 시대잖아요. 뭐 IPTV도 봐야 되고 포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포트당 요금을 낸다면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빌딩으로 돌아갈게요. 베테우스 빌딩을 아까는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각 호수마다 각 층마다 번지를 다 따로따로 부여받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베테우스 빌딩 전체로 53-7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1호든 201호든 301호든 모두 주소는 다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그 주소 다음에 다시 말해 연희동 53-7번지 베테우스 빌딩 201호라고 쓴다면 201호라고 보낸다면 여기까지가 주소인 거고 201호, 301호, 101호는 어때요? 내부 주소죠? 보통 이런 빌딩에는 1층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그 내부에서 101호, 201호, 301호로 뭐 관리인이 있어서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베테우스 빌딩은 모조리 53-7번지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모두 같은 주소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소가 필요해. 서로 다른 주소를 부여해주는 장비가 있어야 돼. 그 장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공유기입니다. 자, 오늘은 모뎀까지만 설명할 거고요. 모뎀과 공유기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근데 사실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자, 정리하자면 오늘은 모뎀의 역할을 알아봤어요. 즉, 외부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장비다. 만약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다면 그냥 모뎀에 꽂아서 쓰시면 된다. 근데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 그런데 모뎀 뒤에 있는 모든 포트를 이용을 하면 포트 하나당 요금이 지불돼. 그래서 포트 수를 늘리기 위해, 다시 말해 여러 장비를 쓰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해. 그게 바로 공유기다. 자연스럽게 공유기는 어디에다 물려야 돼요? 모뎀에다 물려야 돼요. 모뎀 밑으로 공유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최상위 단에는 모뎀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상위 단에 모뎀이 없어 아예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테우스였습니다.